먼저 정부 조치에 따라서 오늘 밤 12시부터는 중국 후베이성에 머물렀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됩니다. 또 공항에는 중국인 전용 입국장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에 대해 입국 절차가 강화됩니다. 당장 오늘 밤이죠. 정확히는 내일 0시부터 중국 전용 입국장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오는 우리 국민은 물론 모든 외국인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권번호와 한국 내 연락처를 쓴 카드를 제출하고 입국장에서 곧바로 통화가 이뤄져야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입국 금지 카드도 꺼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단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을 가진 중국인은 입국이 제한되고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부터 최근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이와 함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던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됩니다. 일각에선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입국 제한 지역 확대 여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내 외국인 별도로 입국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 외국인에 적용이 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으로 군 인력 등 인력 확충,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교민들 지금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두 곳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분을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이죠. 우한에서 전세계를 타고 오신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박종천 감독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몇 차례 인터뷰하신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나흘째 되셨나요? 거기 계신 지가? 저희들은 2월 1일 아침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로 오셨군요. 네네. 사흘째지만 답답하시죠? 그래도 그 중국 현지에서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예. 그래도 여기 와서 있는 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괜찮습니다. 예. 감독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우리 많은 국민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국을 찾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몸이 아플 때 엄마 찾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고국에 돌아오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한결 편하죠. 안정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쪽 우한에 있을 때는 상황 자체가 워낙 심각하고 또 저도 고립된 상태가 한 10일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왔지만은 거기에 온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 감독님은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 맡고 계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럼 후베이성 가신지? 지금 이제 한 1년 8개월, 그러니까 2018년 3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혼자 가셨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셨어요? 네, 혼자 갔습니다. 가족들은 가끔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오셔가지고 가족들하고는 통화만 하셨습니까?
네, 영상 통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방 안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요. 예. 밥이 3끼 나오면은 밥 먹고 나서 한 1시간 정도씩 걷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는 뭐 저 나름대로 그 운동 강도 있어서 예.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유, 씩씩한 말씀 들려주시니까 제가 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2주 전부 14일, 뭐 그전에도 뭐 컨디션 좋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오신 분 가운데 이제 한 분이 확진자 판정을 받아서 혹시 거기에 계신 분들 좀 걱정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제 방 안에 있고요. 예. 또 서로의 어떤 교민들 분들 그 소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다들 자기 방에서 자기 관리들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그 매스컴으로 이제 저희들도 뉴스를 듣고 알았기 때문에 예. 뭐 우리 교민들이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 자신이부터 보면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큰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비행기 2대를 보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중국 당국이 한 대씩밖에 못 오게 해서 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면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만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우리 교민들께서 워낙 질서정연하게 안정적으로 오고 또 그 안에서도 뭐 아무런 그 소리도 기침이나 이런 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전혀 그런 거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계신 동안에 매일 의료진이 이렇게 체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5시에 또 체온 체크하고요. 예. 또 아침 9시에 체크하고 예. 매일 2번씩 그 의료진들이 와서 체크하고 갑니다. 이제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못 오신 분들이 125명 정도 되신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우리 이제 SNS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또 후배성 지금 남아있는 영사관님들이나 또는 후배성 우리 교민 후배성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 같이 공조를 해서 지금 그 방법을 많이 나누고 또 어떻게 도울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농구 청소년 대표팀 감독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르쳤던 제자들 건강도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서로 연락은 지금 주고받고 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챗으로 그 선수 15명, 예. 그다음에 감독, 코치, 의사, 통역 이렇게 해서 위챗방이 있어서요. 예. 매일 주고받는 그 정보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두 명이 좀 열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떠나오시기 전에 우한 표정이 어땠습니까? 정말 저렇게 한 사람도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제가 선수촌에 있을 때는 이제 밖을 볼 수가 없는데요. 예. 뉴스만 볼 수 있고요. 근데 예. 제가 31일 날 숙소에서 7시, 저녁 7시에서 이제 집결지로 가는 동안에 이제 시내 모습을 좀 일부 이렇게 촬영도 하고 보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거의 차량이나 사람을 볼 수가 없었고요. 아파트 단지가 워낙 대단지가 많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는 불이 켜져 있지만은 외부에 사람이 나다니지 않는 아주 텅텅 빈 도시를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중간중간에 생필품 가게는 제가 이렇게 한번 또 호기심도 있고 또 정말 살 수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예. 상당히 많이 동네 중소형 마트들은 다 열어서 생필품 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더 이제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부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케어하고 또 뭐 필요한 거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런 점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여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저희들 데리고 온 것만큼도 고맙고요.
또 저희들이 안전하게 그 치료받고 또 그 모든 걸 체크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도 고맙고, 또 이 안에 와 보니까 그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저희들이 방 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그 필수품들을 다 정리하고 해놔서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는데 다른 교민분들께 또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풍부하고, 저 개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얼큰한 라면이 하나 먹고 싶네요. 예, 조금만 참으시면. 예.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한 분 나와 계시거든요. 가톨릭의대 백순영 교수님 나와 계신데, 네네. 혹시 뭐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워낙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모든 그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특히 그 교수님께서 뭐 이 방 안에서 있으면서 예. 저희들이 좀 무리함을 달랠 수 있는 것 또는 그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방에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또 조금 다운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지금 이 시설 격리라는 것은 아주 최대로 심각한 격리 방법이거든요. 예. 방역 방법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권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혼자서 2주간을 견뎌야 하니까 예. 한 사나흘은 뭐 무료함이 없이 견딜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지나가면은 굉장히 아마 힘드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모여서 얘기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뭐 딱히 답이 있는 법은 없는데요. 네. 역시 혼자서 개인 수량 잘 하시고 독서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미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 계시니까 뭐 아무런 이런 예. 무서움 같은 거는 없으실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병원균에 예. 대한 뭐 제가, 감염 위험이라든지 예, 그런 전파 것들은 위험은 차단되지만 혼자 계시면서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부분이 좀 염려가 되시는 건데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잘 견뎌내시는 것 예, 같아요. 잘 견뎌내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감독님 잘 회복하셔가지고 뭐 회복이 아니고 뭐 건강하셔가지고 나와서 맛있는 라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오시면 한번 뵙지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몇 차례 이 프로그램에서 연결을 했던 분입니다. 후베이성 한인회 정태일 사무국장, 아직도 현지에 남아있는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건강 이제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다 이렇게 많이 돌아오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안 돌아오셔서 마음이 좀 짠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일단 이제 많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한국에 이제 무사히 도착하신 이제 교민분들께서 연락 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위안이 되고 예.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게 지금 이번에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도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한시 및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이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입국 금지를 한다고 속보를 듣고 이제 특히 다문화 가정이신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임시 의료 서비스 센터 운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호북성 한인회 측에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예. 이와 관련해서 일단 현재 저희 한국에 계시는 호북성 한인회 최덕기 회장님께서도 이제 청와대를 방문하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장비들이 도착하면 예. 바로 이제 의료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그 우한 지역의 주민들이 또 꽤 많이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매우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뉴스를 보면은
열흘 만에 이렇게 큰 병원, 의료시설을 중국 정부가 마련을 했더군요. 지금 가동을 시작했습니까? 일단 지금 가동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민들을 전세기에 태워 보낸 뒤에 거기 경찰 영사 정다운이란가요, 이름이? 정다운 네, 영사. 경찰 영사님이십니다. 예, 아주 뭐 펑펑 울었다고 그러던데 교민들 남아 있는 동안에 서로 좀 힘도 함께 합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정부 쪽에 좀 바라는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이제 바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번 1차, 2차 전세기가 띄워지는 것도 솔직히 이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분들 입장에서 많이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걱정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와 다르게 안전하게 저희 이제 교민분들이 한국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전세기 배치에 예, 힘을 써주신 대한민국 정부 이제 각 부처 분들과 이제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우선 저희 교민분들을 대표해서 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예, 격리 수용시설 관련해서 이제 아산과 진천 일대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이제 혹시나 이제 교민분들 중에 이제 뭐 증상자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아산이나 진천에 확산되는 게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 저희 교민분들을 받아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셨는데 교민들 들어오실 때는 편안하게 잘 쉬다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참 이번에 우리 그 전세기 갈 때 마스크랑 이런 거 보냈는데 다들 받으셨나요? 그쪽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우선 일단 그 1차, 2차 전세기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소량의 이제 구호 물품이 도착했다고 이제 주한 총영사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호북성 한인회 측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제 필요한 품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측에서 조사를 하고 어느 군이 이제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한 총영사관 측에서는 이제 전달받은 구호 물품들의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이제 교민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일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한 한인회 정태일 후베이성 한인회 정태일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것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자, 백순영 교수님. 지금 이제 정부가 일단 2주간 우한을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들 이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뭐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정부가 구차하지만 어찌됐든 예.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예.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실제로 일본이 한 조치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더 강력하게 했던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은 모든 중국 경유자를 다 예. 막았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 14일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2주일 안에 후베이성을 경유한 사람을 모두 걸러낼 수 있을까? 실질적인 문제로서요. 예. 지금 뭐 방법으로서는 여기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일 때 막는다는 건데 그건 네. 전부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일 것이고요. 여권만 갖고서는 그 실질적인 해결은 안 되고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경유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우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시가 폐쇄돼서 여기서 나올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옆에는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될 예. 것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비행기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완전히 막아질 수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예. 여기에 어떤 예를 들어 여권이 그쪽이 아닌 그 지방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은 대부분 여권이 발급지가 다를 테니까요. 예. 여기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경우에 2주일 안에 여권 이외에 자진 신고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신고서를 그렇게 썼을 때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우한에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예. 모든 중국인들을 다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가 예.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모두 막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이라도 미국 국적이라든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에 있다가 체류하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완벽하게 막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만약에 완전히 하여튼 중국이란 미국처럼요. 그렇게 막았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미국도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중국에서 들어올 때 만약에 감염이 돼서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이 치료할 방법도 없고 증상이 나빠져도 뭐 약국 가서 딴 사람 시켜서 약이나 사올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중증 환자가 되고 지역사회 감염을 완전히 만들어버릴 수 있는 슈퍼 전파자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WHO에서도 이런 교류 자체를 막으면은 부작용이 생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고려를 하고 넘어가야지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 세계 북한처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네. 근데 뭐 워낙 들어오면 그러니까 방법이 그런데 없는 우리가 나라니까. 지금 한두에 예. 살고 말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중국인의 반발도 굉장히 클 그렇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2015년에 예.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우리 환자가 186명입니다만 예. 한 명의 환자가 중국에서 확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근데 환자가? 우리 환자가 중국에 가서 예. 이 사람은 중국에서 전부 치료를 받고 근데 이 중국 사람들도 이 메르스라는 건 몰랐기 때문에 진단부터 치료 방법을 다 우리 의료진한테 자문을 받아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격리해서 치료해서 잘 보내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 시기에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발생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라고 이런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국만큼 그만큼이 될 것이냐. 물론 되겠죠. 더 잘 되겠죠. 하지만 신종 전염병이라는 것은 발생했을 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환자 수가 생겼을 때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 사람들은 입국 금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진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우리가 거죠. 지금 예. 했던 조치가 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과연 예.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들은 있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입국 금지하고 또 더 강화하면 그만큼 전파하는 그건 것을 좀 맞습니다. 차단할 수는 예, 그거는 있는 맞습니다. 효과가 있지요. 예,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그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그게 치료제가 없어서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 전파 확산 속도가 빨라서 위험한 겁니까? 그건 두 가지 다입니다. 예. 물론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라는 것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독감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하나 개발이 되었었죠. 예. 타미프루라는 약이 예. 개발이 되어서 독감이 걸리는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접착을 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만 예.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미국에서의 보도는 미국에서 이번 겨울에 1,500만 명이 감염이 돼서 8,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독감으로. 네, 독감으로만 예. 사망했는데 이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이 독감은 어린아이들도 감염이 돼서 후유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우리는 이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독감이라는 건 매년 10개, 20개 이렇게 막 우리한테 감염이 되니까 이번 독감은 특히 강하다고 그러는데요. 예. 1,500만 명이 지금 아직 겨울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 더 많이 생길 테지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파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즉 우리가 처음에는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좀 확실히 약하지 않냐. 예. 메르스보다는 좀 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예. 했었는데 메르스나 사스는 치사율이 엄청납니다. 예. 그건 지금 다시 언급드리지 않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역학조사를 보면은 거의 사스보다 넘어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중국의 이 우한 같은 데는 예. 이 보건 의료 시스템들이 완전히 파괴된 예. 상황이기 예. 때문에
환자가 새로 생겨도 계속 확진자 늘어나고 사망률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과 같은 방역이 잘 유지된다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전파율은 굉장히 지금 강하지만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지금 치사율로 보면은 약 2 내지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계절에 오는 독감보다는 뭐 수십 배 높지만 실제 걸리는 사람들의 숫자,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은 상당히 낮을 수는 있습니다. 예, 궁금한 거 한두 가지씩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난 겨울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접종을 하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전혀 위험성은 똑같습니까? 예,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독감이라는 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매년 많은 바이러스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 인류는 계속 새로운 백신을 생산해냅니다. 근데 내년을 위해서 계속 생산을 하는 수밖에 미리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생산을 하지만 그거에 바이러스가 더 피해 나가면서 그 신종이죠. 그 백신이 아니니까. 그게 아닌 새로운 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신종이고 사망률도 다르고 전파력도 전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일부에서는요. 이번에 환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남자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이렇게 감염될 위험이 높은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2배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15명인데 10명이 남자고 5명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중국의 학자가 이거를 성염색체에 여자는 XX거든요. 예. 여자의 성염색체에 방어 능력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그 논문 자체는 그다지 큰 근거는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밖에서 더 많이 돌아다닌다. 사회적인 활동이 많다 하는 것이 설명인데 실제로 중국은 밥을 하는 것도 남자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서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역학적으로는 거의 2배 이상이 남자입니다. 아무튼 남자가 좀 더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군요. 이거를 잘 설명하면은 이 감염학에서는 굉장한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추워지는데 추워지면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좀 더 낫습니까? 글쎄요. 이거 계절성인 독감인 경우는 보통 겨울들에 많고요. 우리가 식중독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겨울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현재로서는. 또 우리가 얼마나 잘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절성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 계절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오히려 더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요. 더 건조해지고 더 추워질 확률은 지금 없으니까요. 겨울이 벌써 지나가서 2월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추워진다고 그래서. 하루 이틀 추워진다고 뭐 큰 영향은 그 정도 없을 가지고는. 마스크 좀 여쭤볼게요. 하도 이제 마스크 품귀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한 의사 선생님께서 그 마스크 한 번 쓰고 안 버려도 된다, 계속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좀 파장이 큰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게 뭐 파장이 크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물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혼자 활동력이 있어서 움직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면은 침방울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막는 게 아니라 침방울로부터 우리의 그 장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권장사항으로는 KF80 이상, 뭐 KF라는 건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80 이상을 쓰면 좋다고 권장이 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은 8시간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시간이라는 의미는 이게 보통 황사 마스크나 미세먼지 같은 걸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분진이 많은 상황에서 8시간이지만 이것을 굳이 지금 우리가 침방울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잘 깨끗이만 한다면은 굳이 재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일회용으로 쓸 필요는 비싼 거를 일회용으로 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 그 홍해걸 선생님이 그 싼 마스크를 써도 좋다 하는데 KF80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KF80까지도 아니고 정품절돼서 없으면은 헝겊으로 된 마스크를 뭐 계속 빨면은 떨어지지만 그거라도 쓰면 안 쓴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꼭 막아준다는 것보다도 평소에 낮에 내가 손이 감염되어 있을 때 오염되어 있을 때
코나 입이라든지 피부, 눈 같은 걸 비비는 거를 뭐 마스크 했다고 눈을 안 비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지금도 눈 비비고 계십니다만 저렇게 하루에 몇 번씩 비빈답니다. 사람들이. 예.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적어도 호흡기로는 안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냥 패션 마스크를 할지라도 안 한 거보다는 낫지 않나. 또 재사용도 그걸 잘 청결하게 손 닦고 쓰고 벗고를 잘 한다면은 예. 뭐 몇 번 정도는 써도 이건 뭐 의학적인 소견은 아닙니다만 예. 충분히 그거는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혜결 선생이 또 그 얘기도 했어요. 마스크를 밖에서 쓰는 것보다도 안에서 항상 쓰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던데. 예,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예. 있죠. 밖이라는 환경은 햇빛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그 비산되는 우리 침방울이 비말로 날아가야 예. 되는데 그것이 훨씬 더 어렵고 확산되기가 쉬운 예. 환경인데 비해서 실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은 굉장히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m 정도의 거리에 있을 때 마스크를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실내에서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감염되는 걸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예. 하는 얘기겠죠. 그건 뭐 논리적인 얘기긴 합니다. 예.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우한 교민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증상이 나타난 거죠. 예. 그러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진단을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단을 안 한 건가요? 다 했습니다. 예. 처음에 이 지금 확진자가 나온 이 전세기 편이 368명이 귀국을 예. 했는데 탈 때에는 한 명도 증상자가 없었고 한 명이 이제 증상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탔는데요. 그랬죠. 그중에 진찰을 해서 18명이 내릴 때는 유증상자가 됐습니다. 예. 그 유증상자의 의미는 37.5도 정도의 열이기 때문에 뭐 열이 자기도 모를 수도 있고 예. 기침도 그렇고 하여튼 증상자가 18명이나 됐는데 문제는 이 확진자는 그 18분이 확진자는 이 18분이 아니고 예. 350명이 그 격리시설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요.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진단이 됐거든요. 예. 이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다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350명이 귀국을 해서 도착을 하면은 바로 검체를 채취를 해서 예. 진단을 했으면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이 할 드는 수 거죠.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게 좀 방역 당국의 틈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우리가 일본의 예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206명이 우리보다 예. 하루 전에 귀국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진단을 해서 그중에 3명이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일본은 첫날에는 개인의 의견에 맡겼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고 자가 격리를 할 사람은 호텔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집으로 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이 대단히 비난을 했죠. 그 사람들을 다 격리를 안 하면 어떻게 예. 이렇게 됐고 또 더구나 확진된 사람이 3명이나 나오니까 이건 일본이 또 패닉 상태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이 맞았던 건 맞기는 한데 예. 그 350명의 환자, 일본은 206명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발달한 것도 아닌데 훨씬 더 늦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3명이라는 증상이 없는 사람까지도 진단을 해서 바로 그 다음 비행기부터는 격리를 시켰거든요. 예.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능력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진단이. 예.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한 거는 약간의 미스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아쉬운 점을 이렇게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그 확진자가 이동해서 오는 동안에 버스에 같이 옆에 앉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비행기에서는 이코노미석처럼 꽉 차서 왔으니까 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비행기라는 이 기내는 예. 공조가 잘 돼 있고 예. 이 공기들이 전부 살균된 공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내에서 감염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그런 공조 시스템 덕분에. 예. 마스크도 다 그다음에 쓰고 마스크도 계셨고. 다 쓰고 있었고 예. 뭐 증상 있는 사람들은 앞치마까지 다 했다니까 비행기 안에서의 교차 감염은 없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뭐 사실 큰 문제는 예. 아닙니다. 그다음에 내린 다음에는 버스는 또 옆자리에 안 앉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게끔 해서 예. 버스 안에서 감염될 확률도 없었고 여유가 있었으니까. 다만 그 경찰관이 열이 나서 한번 예. 진단을 받았다는 예. 얘기 나왔는데 예. 음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입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는 하루 있다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았더라도 격리된 시설에 갔고
일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고 예. 방역 당국이 잘했다고는 봅니다. 예. 예. 백순영 교수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점검해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만 우리 혹시 패널들께서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노영희 변호사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 별로 없는데요. 네. 그 4차, 5차 감염자도 사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되는 4차, 5차 감염이라는 게 뭐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그 12번 환자가 일본에서 감염돼서 들어왔거든요. 그 중국인입니다. 일본 관광 가이드인데 일본의 관광버스에 기사가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가이드가 감염이 되고 아마 그 가이드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은. 그렇다면은 관광객에서부터 기사로 갈 때가 2차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가이드는 3차, 벌써 4차가 되는 거거든요. 3차 예. 이상은 다 비슷하다는. 예, 그런데 우리 메르스 때도 봤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환자가 되면 일단 1차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부인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감염도 다행히 따님은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메르스 때 이거는 대부분 원내 감염이었었는데 원내 감염일 경우에 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3차, 4차로 가면서 감염력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역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뭐 3차냐 4차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 결국은 감염이 되는 건데 감염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앞으로 좀 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더 해봐야 감염력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중국에서 사망자 수를 줄여가지고 축소 발표할 때 이런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중국은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고 예. 생각은 하지만 예, 중국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해서 사망률이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지금 2 내지 3%를 네. 유지하는 거 보면은 환자 수도 그렇고 지금 사망자 수도 그렇고 예. 아직까지 그 역학 정보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가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런 것은 정보를 확실히 공개하고 대책을 잘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가 국민들한테 한마디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은 예. 말이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은 시진핑이 뭐가 잘못해 갖고서 중국 인민들이 이런 병이 생겼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좀 너무 네. 혐오가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시진핑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되게 좀 입장이 난처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뭐 정치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런 그 옛날에 비가 안 오면 뭐 왕이 잘못해서 비가 안 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무리 루머를 만들더라도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부르도록 WHO가 공고를 했는데도 예, 우한 그렇습니다. 폐렴이라고 계속 쓰는 데도 있어요. 예, 우리가 옛날에 무슨 스페인 독감, 뭐 예. 홍콩 독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쓰게 지금은 돼 다 있죠? 그렇게 안 쓰고 이 지금 훈한 폐렴이란 말도 이 예. 모순인 것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폐렴이 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폐렴이 되는 거. 또 폐렴이 된다 할지라도 그다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폐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증 치료만 잘해도 우리 메르스 때 보았듯이 아주 중증으로 갔던 사람들도 많이 살아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폐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더 무섭게 만들 필요가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19가 더 붙었습니다. 원래는. 네. 19년도에 처음 발생한 노블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이름이 그게 이제 원래 정확한- 정확한 이름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백순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